자, 안녕하십니까. 무역진선생 채널의 김경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인코텀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역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무역과 관련된 회사에 처음 취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무슨 뭐 FOB, CIF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이것을 우리가 인코텀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인코텀즈의 정의와 간단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코텀즈는 여기 보시다시피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스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 인코텀즈라고 있죠. 이제 국제 상업 조건, 뭐 국제 무역 조건, 국제 거래 조건,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제 무역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주 쓰는 무역 조건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법률이나 상관습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 그 정형화된 무역 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역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누구는 뭐 물건을 실어주기로 했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물건을 실어주는 게 관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이제 무역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나서서 이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바로 인코텀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193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보통 10년마다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이제 인코텀즈 2020, 이제 2020년도에 인코텀즈가 이제 8차로 개정이 된 것이 이제 가장 최신의 버전이고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코텀즈는 ICC에서 제정한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인코텀즈의 적용 분야는 크게 5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물품의 인도 장소, 위험의 이전, 운송, 보험, 통관입니다. 자, 인도 장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품을 어떤 장소에서 어떠한 상태로 인도할 것이냐, 뭐 어떠한 장소에서 물건을 상차한 상태로 인도를 하는지, 뭐 아니면 하차된 상태로 인도를 하는지, 뭐 이제 그러한 인도의 장소와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위험의 이전이라는 것은 이 물품에 관한 리스크가 언제 이전이 되느냐, 만약에 물품의 위험이 이때 이전이 된다고 하면, 이때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가기까지는 물품에 관한 리스크가 이제 수출자 부담이 되겠고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그 물품에 관한 리스크는 수입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운송 그리고 보험. 이것은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에 관한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하는지, 누구의 비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5번째 통관은 통관은 크게 이제 수출 통관이 있고 수입 통관이 있을 텐데요. 수출 통관은 누가 하고 수입 통관은 누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인코텀즈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암호화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엑스워크,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엑스워크, 뭐 FOB, CIF, DD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인코텀즈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중국에서 물건을 이제 한국으로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데 이제 네 곳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알아서 이제 가져가랍니다. 자, 요 A라는 거래처가 있고요. 자, B라는 거래처는 이 물품이 선적되는 상하이 항까지는 물건을 갖다 준답니다. 물건을 상하이 항까지는 갖다 주겠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거래처가 있었고요. 이 거래처가 B입니다.
자, C 거래처는 이 물품의 수입 항구인 이제 인천 항까지 가는 그 운송 비용과 보험료까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래처가 있었고요. 여기는 거래처 C입니다. 자, 네 번째 거래처는 물품을 내가 지정하는 장소, 내가 지정하는 어떤 A라는 공장 또는 A라는 사업장까지 물건을 갖다 준답니다. 그러한 거래처를 일단 D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외국에서 물건을 이제 수입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수출한 경우에 수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반대로 하면 이제 수출이 되는데요. 크게 이제 네 가지 상황을, 네 가지 유형의 거래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이제 크게 네 가지 유형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첫 번째 형태의 거래 형태를 우리가 엑스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공장 인도 조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형태의 조건을 이제 우리가 뭐 F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FAS다, FOB다, FCA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F 조건에서는 그 무역 운송 계약을 이제 수입자가 알아서 체결하게 되겠고요. 수출자는 그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그 물품을 인도할 때 그 위험과 이제 비용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을 우리가 보통 C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C 조건은 그 물품의 수입지까지 그 운송 계약 또는 보험 계약까지 이제 체결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FR, CIF, CPT, CIP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해상 운송에서 쓰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복합 운송에서 쓰이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OB, FAS는 주로 해상에 쓰이고요. FCA는 이제 복합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보험을 가입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차이인데요. 이렇게 이제 C 조건이 있다. 그리고 끝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인도를 하거나 또는 뭐 통관까지 다 해주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DAP냐, DPU냐, DDP냐 뭐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D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무역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의 인코텀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보통은 이제 엑스워크는 뭐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뭐 이 조건으로 갈수록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뭐 D 조건으로 갈수록 수입자에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절대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 무엇이 불리하다, 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뭐 FOB는 나름의 또 FOB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조건마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무역 거래 조건을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각 조건별로 장단점을 따져 보셔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코텀즈의 간단한 개념과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각 조건별로 구체적인 이제 인도 장소나 뭐 위험, 운송, 보험, 통관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뭐 이제 다른 컨텐츠나 이제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컨텐츠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밖에 인코텀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역찐선생 김경환 가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